세계 100대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 세계 5위, 평균 연봉 7천만 원 이상. 많은 취준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기술 확보와 신사업 추진을 담당할 우수한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전 세계 10만 명의 직원과 함께 글로벌 최고를 지향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하반기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 현대자동차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8월도 이제 다 갔네요. 네. 넷째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드디어 여러분께서 기다리던 하반기 대기업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지금 취준생 여러분들은 막바지 준비에 정말 여념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 애청자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자소서 미리미리 작성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채용 설명회 같은 거 참고를 해서 조금씩 좀 수정을 해 가신다면 네. 잘 정리된 자기소개서로 나의 어떤 장점을 잘 어필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요. 현대자동차 채용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그 현대자동차 서류 전형 합격 전략 이번 주에 알려드릴 거니까요. 미리미리 마지막 정리 잘 하시고요. 또 채용 설명회까지 보시고 또 온라인 입사 지원하시면 퍼펙트한 스케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역시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성공 취업을 위해서 하루 1시간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하반기 입사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현대자동차 서류 전형 합격 전략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을 아주 저희가 빨리 땡겨서 네. 뭐 급전 땡기듯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수요일에 뵙다가 월요일에 뵈니까 좀 느낌이 색달라지는데요. 이분과 네. 함께라면 현대차 서류 전형 이분이 오늘 그러셨어요. 아주 그냥 싹 발라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대차를 생선 어떻게 바르듯이. 발라버릴지 저희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저희가 땡겨서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수요일 날도 나와요. 그래요? 네, 수요일 날도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수요일 날도 계속 그래요? 방송 함께 해주는 봐주시기 거예요? 그럼요. 어. 현대차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 제작진 분들도 저에게 또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해주셔서 항상 저는 1순위거든요. 강사 조민혁의 아니요. 1시간이 네. 시급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궁금해요. 근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 그래요? 부장님 보고 계시죠? 네, 저는 항상 그래도 최고입니다. 한국 직업방송과 우리가 함께합니다. 어떤 모르겠어요. 제가 뭐 돈 얼마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를 이렇게 위해서. 또 와주시는 아주 취준생분들을 고마운 위해서 마음.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도와주고 여러분께서도 계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분 자, 소개해드려야 되죠. 그러게요. 주말 사이 더 큰 것 같네요. 네, 네. 주말에 뭘 하셨을지, 뭘 먹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김하연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연입니다. 네. 어젯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엄청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는 좀 부들부들 집에 어떻게 가나 떨면서 네. 날씨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답니까? 네, 그리고 밤에 야식도 좀 뭐 먹고 먹었어요? 지금도 눈에 귀여운 띄네 말투 같은 하려고 거 좀 거지 부었죠. 제가 네, 과자를 좀 알겠습니다. 먹었습니다. 오늘도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다음 주부터 그 서류 전형이 시작되는 현대자동차 채용 규모도 크고 연봉 또 탈스펙 여러 가지 면에서 취업 준비생들한테 정말 인기가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원 자격과 또 모집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김현 캐스터가 정리해 드리는 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올해 하반기 채용 공고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채용 정보 살펴보면서 알아볼 텐데요. 지원 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요건은 2017년 8월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인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여기에서 한 학기를 더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직 채용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분,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2015년 3월 19일부터 2017년 3월 10일 기간 내 취득한 토익과 토익 스피킹, 오픽, 탭스 스피킹 중 1개 이상의 영어 성적을 보유한 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또 여기에 6개월을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해외대학교 졸업자는 예외입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분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원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D 부문인데요. 연구개발과 파이로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기술 경영과 차량 설계, 차량 평가, 파워트레인과 상용차 개발, 재료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세부 직무로 나누어져서 각 직무별로 전공 제한이 있습니다. 이어서 매뉴팩처링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부품 개발과 플랜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플랜트는 세부로 운영과 기술, 품질로 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지원 부문은요. 상품 전략과 마케팅, 영업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 모두 있고요. 경영 기획과 재경, 홍보, 경영 지원은 인사와 교육, 총무 관제와 노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IT는요, 이제 IT 전략과 IT 시스템, 차량 지능화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전략 지원 부문의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는 전공 무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직무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전공과 학점, 자격증 등 이런 스펙 등이 이제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채용 직무별로 현대차 나를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용 규모를 급격히 줄이거나 하지 않은 아주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마운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상반기에도 상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먼저 공채 스타트를 끊는 게 또 현대차인데 이번 하반기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현대자동차는 공개를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언론사에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뒤져봐도 자료가 나오질 않아요. 삼성은 채용 규모를 어느 정도 이제 공개를 하는데 현대차는 공개를 하지 안 않죠. 하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그 신입사원들이 지원을 할 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랑 사실 뭐 대부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현대제철 관심 있어요? 관심 없단 말이에요.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인 자동차와 모비스 그리고 한 다이모스 정도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그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 계열사가 다 우수 인재를 영입이 되어야 좋은 거잖아요. 이게 또 같은 계열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보여주질 않죠.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 제 지인 분에게 여쭤봤어요. 저희 방송 또 애청자고 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현대차에 지금 연수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3주차 교육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전혀 조심스럽지 않다고 선생님 다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인원을 제가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대자동차가 삼성하고 꽤 많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몇 천 명 규모잖아요. 뭐 한 3, 4천 명 규모로 채용을 하는데 현대차는 몇 명일 것 같아요? 상반기. 실제로 이번에 17년도 상반기에 현대자동차만 다른 계열사 말고 현대자동차만 대졸 신입으로 채용한 게 300명. 굉장히 적어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그것도 이제 2차 수로 나눠서 입사를 하거든요. 300명을 한꺼번에 그 연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질 않기 때문에 보통 2차 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연수원이 작나 봐요. 연수원이 그렇게 크지 않죠 보통. 네, 그래서 뭐 CJ나 이런 쪽은 굉장히 큰데. 아니, 현대차는 더 큰 기업인데 어떻게? 근데 이 인원 근데 이 정도도 크다고 저는 봐요. 제가 포스코에 있을 때도 딱 요 정도 규모로 한 2차 수에서 3차 수로 이제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1차 수에 150명 정도가 입사를 했고요. 네, 1차 수가 이제 1월부터 이제 입사를 해서 교육을 받고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2차 수. 2차 수 분들이 145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145명 중에서 전원이 또 다 입사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래요.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삼성전자로 간대요. 그래요? 네, 삼성전자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가는 이유가 지방 근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될
매니팩처링 플랜트 기술이나 이런 울산, 쪽은 뭐 그렇죠. 아산, 전주 예. 이런데. 울산 플랜트 기술로 합격이 되고 뭐 삼성전자의 평택이나 이쪽 화성 쪽 연구소로 내가 합격이 동시에 되면은 학생들은 삼성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인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최종 한 285명 정도가 이번 상반기에 입사했다는 이런 정보는 그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 모비스가 67명. 놀랬죠 지금 현대차 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좀 심해요. 현대자동차 규모랑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다이모스도 한 50여 명. 그럼 이제 내려가죠 계속. 뭐 제철은 뭐 한 40명. 현대오토에버는 뭐 15명. 뭐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수치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하는 거야. 구직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응시한단 말이에요. 보통 한 번 공채 때. 100대 1인 거야? 그렇죠. 100대 1이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뒤에 얘기하게 될 문과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거의 한두 명. 예를 들어서 전략 지원 홍보다 한 명 이거는. 네, 한 명. 뭐 재경팀 많아야 3명, 상품 전략 쪽 4명, 마케팅 한 7, 8, 영업 서비스 한 대여섯. 그래서 문과분들이 입사하는 인원은 이거는 진짜 제 생각에 한 300명 중에 한 30여 명. 이거는 정말 그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네, 30명, 한 10% 예전에 정도 수준. 그 한 학년에 한 5, 600명 있다고 치면은 그렇죠. 전교 한 5등까지만 현대에 간다 치면은 뭐 스카이나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바늘구멍인 거네요. 정말 바늘구멍. 정말 어려워. 거기서 또 인문계가 들어가려면은 거의 전교 1등급이 그렇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계산으로 규모 나오네요.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 되게 근데 제가 막막하다.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몇천 명 규모라고 기사분이 정신머리 없이 이제- 써놨더라고요. 뭐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그룹 근데 전체를 봐도 제가 볼 때 1000명이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규 인원 이외에 정규 신입 외에 내가 볼 때는 무슨 연구 박사분들, 해외 대학교 유학생들, 그러니까 인턴들 같은 거 있는데 그렇지. 뭐 산학장 있는 데로 다 끌어모아서 채용이라는 거에 관련된 건 모두다. 그렇죠. 뭐 비정규직 뭐 이런 것까지 다 인턴까지 해가지고 아마 현대자동차 홍보팀에서 장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은 우리가 응시하는 건 지금 대졸 신입입니다. 그렇죠? 대졸 신입이기 때문에 한 300여 명 규모 하반기도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현대차가 이게 좀 선호하는 학교나 전공이 또 있나요? 물어봤지. 어때요? 싹 다 오늘 내가. 예. 물어보니까 되게 두 가지를 되게 말씀드릴게요. 개구진 표정이야. 네, 두 가지. 스카이가 적대요. 적어요? 네, 상대적으로 특히 Y대. Y대가 용인대는 아니겠지. 네, Y대가 상대적으로 적고 강세를 보이는 학교가 두 학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숭실대. 네, 숭실대학교하고 이 학교는 내 들어갈 줄 알았어요. H대. 어딜 것 같아요? 한양대. 홍익대. 홍익대. 네, 홍익대. 재학생들 중에서도 홍익대 친구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 거기 기계 그 시스템 디자인 홍대 쪽. 공대가 괜찮나 봐요. 홍대 공대가 원래 예전에 그 학력고사 시대 때 후기였거든요. 외대도 그렇고 이제 그때부터 공대 쪽이 나름 저변이 우리 넓죠. 약간 홍익대하면 이제 미술 쪽만 그쵸. 떠올려갖고 저도 좀 그런 디자인 뭐 선입견이 이런 그러니까 있는데 미술 디자인 이공계 쪽이 강하고요. 문과 쪽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하죠. 뭐 거의 클럽 다니고 애들 뭐 노래하고 인디 밴드 공연 다니고 이래가지고 문과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거. 폄하하지 네. 말고요 또 이렇게요. 문과분들은 좀 폄하해도 돼요. 예, 제가 전화 주세요. 본인이 폄하당했다. 이 프로그램을 볼 리는 네. 없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홍익대하고 숭실대 제 학생들 중에서도 상반기 때 수업 들었던 친구가 숭실대학교 산업공학과였거든요. 그 친구도 플랜트 기술 쪽으로 최종 합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명확하게 물론 이제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공계가 강한 학교들 있잖아요. 뭐 인하대, 과기대, 항공대 이런 쪽은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좀 의외의 학교였던 두 학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거 같으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차별이 없다고 가질 필요 없겠구나. 얘기는 하는데 저거는 있대요. 성별. 네. 그거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예를 들어서 했어요. 이제 300명이면 여성분들이 10%가 되지 않아요.
네, 10%가 되지 않고 그 10% 내에서 300명에서 10%는 30명인데 그 30명도 이공계가 한 7? 그걸 얼마야? 37에 20, 38, 한 20, 2, 3명이 이공계 엔지니어고 사실상 여자 문과는 뭐 6, 7명 정도밖에 현대차 얘기. 현대자동차, 그렇죠.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소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현대자동차는 거의 이공계 남학생. 분들에게 이제 축제 분위기인 회사지 사실 영상 지금 보시는 문과, 야, 특히 나는- 문과 여성분들에게는 그렇게 올인할 필요가 없는 삼성과 견주었을 때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많이 뽑은 줄 알았거든요. 삼성과 아니네요. 비교가 안 되죠. 아직도 이제 삼성이 훨씬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미지만 그러니까 숫자는 모르고 있었지만 음. 이 바닥에서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좀 대충 알고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어느 디테일한 정도일 숫자까지는 알지 모르겠죠. 못하지. 이렇게 뭐 몇 백 그냥- 대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렇죠? 한 2, 300명 정도밖에 아마 안 지금 될 영상 줄은 보시는 분들이 몰랐다는 아마 거? 실망하시는 분들 봐. 왜냐면 이번 주 지금 8월 언제입니까? 24, 25 목요일 금요일 날 잡페어 시즌 10이거든요. 벌써 10번째 잡페어를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담당자들이 또 그 혹하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또 상반기에 비해서 또 채용 규모가 넓혔다. 뭐 지방 근무 가능한 사람 뭐 누구든지 도전해라. 우리는 뭐 차별이 없다. 거기서 좋은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홍보니까 그거는 홍보니까. 그냥 마케팅적인 측면의 그 행사기 때문에 그런 그 맞는 말도 행사에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없다고 보면 돼. 맞는 말 없을 거예요. 거의 그냥. 예. 왜냐하면 그런 행사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1순위 목표는 시청률, 조회수. 다시 말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학생들이 듣고 싶지 않은 지금 그게 저희가 본인의 성과군요. 또 그게 하시는 성과예요. 분의. 그게 이제 본인들의 성과가 KPI이고 목표이기 아, 때문에 그렇구나. 예, 객관적인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뭐 문과분들은 거의 한 자릿수다 이런 얘기하면 지원 안 해버린다고. 영혼 있는 진실 속 있는 얘기했다가는 또 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 그런 말씀을 구분을 제가 좀 잘 해야 된다는 네.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예. 아직 뭐 현대차에서 공고가 뜨지는 않았지만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했던 직무들을 위주로 한번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R&D 부분에서요. 기술 경영 직무가 눈에 띄는데 여기서 보면 전공 무관이라고 해놓고 이공계를 우대한다고 해놨습니다. 아까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공계 좀 남학생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비이공계인 사람들은 인문 상경계인 사람들은 희박하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지원을 하면 안 되나요? 네, 하지 마세요. 네, 이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 실질적으로 지원을 얘기하는데, 해도 서류 통과는 물론 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방송 보시고 열심히 자소서도 이제 쓰시고 하면 서류 통과 정도는 합격이 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대인 분야들이 있어요. 기술 경영이라든지 플랜트 쪽 그리고 IT 쪽. 우대인 분야들은 인원을 적게 뽑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대인 전공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야 그냥 순수 문과분들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IT라든지 이런 쪽 전공자들도 취업되는 것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결국 최종까지 그 가서는 우대인 분들도 엄청 몰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매수가 떨어지잖아요. 우디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엔 뭐 한해라든지 우찬이 뭐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듯이 될 친구가 되는 거죠. 될 친구들이 되는 게 이런 소위 기술 경영이나 IT 직무이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자폐어에 가면 뭐 이력 점검을 이렇게 하면서 누구 씨는 산업공학과니까 한번 지원을 해봐라. 또는 전공이 뭐 경영학과긴 한데 뭐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이런 쪽 복수 전공했구나. 뭐 지원해. 지원은 되겠지. 근데 나중에 마이크 선택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우대인 분야는 여러분들이 좀 피해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이공계 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 승자 독식 같아요. 기계 전공자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차량 평가부터 시작해서 파일럿, 구매, 플랜트 다 지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신다면 미련을 남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수 전공했다고 뭐 되지 않나요라든지 뭐 학점 뭐 이런 거 챙겼는데 되지 않나요? 자격증인 가장 1순위는 어쨌든 이공계 분들은 전공이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공계생이라면 기계적인 것들은 잘 알겠지만 뭐 나름대로 말씀하신 인문상경계 친구들의 장점에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뭐 이공계생들 이외에는 쓰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점으로 자기 어필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은 드리나 말할까요? 아니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문과분들이 그러면은 뭐 너무 부정적으로 조민혁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저도 사실 마음이 아파요. 문과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냐면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그 잠깐 수시 채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문과는 우리가 공채로 뽑지 않겠다. 근데 여러 가지 그 구직자들에게 좀 욕도 먹고 왜 대놓고 문과를 안 뽑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또 다시 문과생들을 채용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과분들의 비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소신 지원하겠다. 현대자동차 입사를 위해서 뭐 저학년 때부터 뭐 많이들 여러분들 하고 계신 뭐 해피무브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영현대에서 하는 다양한 뭐 공모전, 서포터즈 이런 걸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까워서라도 나는 한번 소신 지원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런 분들은 공격적으로 좀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 글로벌적인 역량이 우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해외 영업이나 이런 쪽은 그 제2 그 외국어 활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동남아라든지 중동 이런 지역에 오랫동안 체류하셨던 그런 분들 또는 중국 쪽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 전략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생각하는 이런 지역들 해당되는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죠. 근데 그냥 평범하게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학생들 만나보면 여대분들이 또 굉장히 현대차에 열광하시는 소위 매니아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대 안에서도 특히 여대분들이 네, 여대 공대 쪽에 여대는 공대가 없으니까 여대 중에서도 좀 이런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는 뭐 숙대 경영학과, 뭐 이대 무슨 글로벌 국제 무슨 과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또 현대자동차에서 꿈꾸는 뭐 마케터가 될 거야 뭐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냉정하게 본인의 이력도 점검하면서 지원 전략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하자면 문과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마케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자동차와 관련된 경험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내가 인턴을 해봤다라든지 또는 자동차 관련된 뭐 블로그라든지 뭐 그 자동차 뭐죠 행사들 이런 것 뭐 일산에서 열리는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내가 꾸준하게 참석을 해봤다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한번 판매하기 위한 기획 고민도 한번 해봤다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상품 전략 쪽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스카이 위주로 채용을 또 학교 네임밸류 또 상당히 많이 보는 분야 중에 하나라 이런 점들 좀 고려를 하신다면 사실상 가실 수 있는 쪽이 영업 서비스 정도. 재경팀 같은 경우에는 회계나 경영학과 전공자들을 뽑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과생들이 갈 수 있는 쪽은 아마 영업 서비스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R&D에서 보면 차량 설계와 차량 평가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좀 어떤 친구들이 도전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차량 그러니까 이걸 뭐 직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요 너무 또 복잡해지고 우리 또 문과분들은 또 채널을 돌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책이 있습니다. 네, 제 책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네. 그걸로써 여러분 보시고요. 제가 지금 현직자분에게 물어보니까 완전히 다르대요. 설계하고 평가.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영상 보시는 우리 이공계 분들 중에서 카티아라든지 오토캐드 이런 도면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다. 손.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차량 설계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돼요. 설계 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최적화된 현대차가 추구하는 차량을 만드는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업무의 강도가 상당히 세고요. 기획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눈앞에 뭔가 가시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다뤄봤다라든지 예컨대 여러분들이 팀프로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계 담당 역할을 했다면 굉장히 강력한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력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평가 쪽은 조금 더 성향이 다이나믹하고 내가 좀 적극적이고 액티브하고 이런 분들이 설계 쪽보다의 전문성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성향 자체가 그렇다면 아마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격증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차량 설계 쪽에 여러분들이 저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차량 설계, 차량 평가, 그러니까 얼핏 들었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겠냐, 단어로만 봤을 때는 무슨 차이 있겠냐라는 궁금증을 갖는 분들은 이미 준비가 좀 덜 되신 분들일 테고 준비가 잘 된 분들은 이런 세부적인 차이를 다 알고 있겠죠, 그죠? 다 알고 있죠.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사실은 네. 복습하시는 걸 거예요. 맞아요. 이미 네 현대자동차 지원을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분들은 맞아요. 복습을 하는. 다만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그냥 단편적인 정보 전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준비되신 분들에게 좀 자신감을 그래요. 그래 너희가 준비해온 게 맞다. 잘할 수 다시 있다. 한번 뭐 이런 해드리는 측면에서 차원에서 맞아요. 네, 동기부여한다고 여러분들 좀 그렇습니다. 생각하시고 채널 돌리지 마세요. 네. 네. 그래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예. 자, 매뉴팩처링 부분을 좀 볼 텐데요. 네. 구매 부품 개발 직무에 여기도 역시 뭐 말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전공 무관인데 이공계 우대 이 말이 네, 참 그렇죠. 그 인문계생들한테는 좀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역시 여기도 인문계는 좀 요원해 보이겠네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구매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원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네, 뭐냐면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문과 분들은 당연히 지원하면 지원 자체가 안 될 거고 우대 뭐 여기 써 있긴 한데 뭐 인문계를 한 두세 명 아니면 한두 명 뽑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숫자니까 문과 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안 하시는 편이 좋고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연구개발 아니면 플랜트 쪽으로 첫 이력을 시작하시는 게 어쨌든 현대자동차에 지원하실 정도면 1, 2년 다닐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내가 이 회사에서 전문성을 좀 발휘해보기 위한 커리어를 구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건 비단 조민혁이라는 강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채용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많은 지원자들이 사실 구매팀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방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서야.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국 사업장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구매 부품 개발 쪽은 뭐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는 있어요. 반면에 구매팀은 양재동 본사에 있거든요. 이공계 분들이 영국 사거리. 그렇죠. 영국 사거리 굉장히 막히죠 거기. 그렇죠. 네. 트래픽 잼 코스트코 있고. 엄청 막히고. 네. 트래픽 잼이요? 자주 가나 봐요. 네. 자주 가시나 가끔 봐요. 가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구매팀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분들이 유일하게 본사 입성을 꿈꾸는 직무라 이거를 이제 막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도 보면은 원래 내가 구매 쪽을 뭐 꿈꿨다 그러면서 뭐 맨날 얘기하는 QCD, 구매에서 중요한 뭐 퀄러티, 코스트, 델리버리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기계 공학적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믿을 채용 담당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도 구매팀 업무가 신입사원에게는 시키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꿈을 가지고 전 구매팀에 지원하지 마시고 제 학생들도 2명이 있는데 구매팀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그분들도 당연히 이공계 분이고요. 한 분은 화공 전공하신 여자분 거의 5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 아직도 다니고 있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직무가 안 바뀌어요. 입사한 지 여러분들 벌써 5년, 6년이 됐는데 똑같은 직무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해당 부서에서 잘 놔주질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 커리어를 좀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현장 쪽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맞다. 잘했죠 제가. 이거 아마 현대자동차 채용팀에서 좋아할 겁니다. 이런 얘기는. 그래요. 네, 예, 꼭 예. 현장에서 저는 직무를 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인문계생들이 가장 많이 또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마 전략 지원 부문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에 굉장히 적게 뽑았잖아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1명 뽑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에도 좀 굉장히 흉작이겠죠, 뭐. 그죠? 그렇죠. 똑같겠죠? 안 물어보시면 안 돼요, 문과. 제가 괜히 미안하네요. 괜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네. 우리 문과분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 방송 봅시다.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하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가뜩이나 포기라기보다는 그냥 어. 헛된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문과 여러분들이 정말 대접받는 곳에 가시길 원하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 이렇게 뽑는 데는 회사에서도 되게 갑질할 거예요. 야, 내가 니네 많이 뽑지도 않고 한두 명 뽑는 이런 직무에서 너 뽑았는데 네가 업무 강도가 세다고 딴 직무 가려고 해?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인사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뭐 폭언 아닌 폭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많이 뽑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나는 현대자동차를 쓰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영업 서비스 쪽이 가장 제가 볼 때는 TO가 높고요. 영업 서비스도 지금 괄호 열고 국내 해외인데 국내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해외대도 국내 쪽으로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외대 이렇게 할게요. 명확하게 해외 거주 10년 이상이면 해외 쪽 써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외국인 같은 분들. 여기
네, 윤정 아나운서처럼 그 정도는 이렇게 아니고 뭐. 저는 한 5년 그 정도는 또 아니라 그래요. 또 이걸 3년 4년 정도였으니까. 받아줘요, 좀. 아, 그래요? 오늘 네. 굉장히 빨갛게 어디 단풍 내렸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그래서 그렇죠. 해외 해외 아니죠. 거주 그 기간이 최소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쭉 있었던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냥 내가 미국에서 뭐 나초 먹으러 가고 그냥 잠깐 3년 4년 뭐 UCLA에 있다가 LA에 있다가 잠깐 귀국했는데 해외 되기 때문에 해외 영업한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난주까지도 만났어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그냥 된다. 본인이 해외대로서의 메리트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네, 국내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인문계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잘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서로 불편해. 자, 그리고 이게 경영 지원 직무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게 보니까 인사 뭐 교육 본인도 이제 인사 계셨었고 교육 노무 총무 이게 이런 일 하는 분들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노무사나 이런 자격증이 있지 않는 한 네. 어떤 메리트가 없다. 없죠. 없고요.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경영 지원 안에서도 이제 인사나 교육, 소위 HRM하고 HRT는 그 자기 식구 뽑는 거잖아요. 이 채용팀에서도 같은 인사 부서에 근무할 직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엄격해요,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 지원을 했는데 내가 공백기가 길다? 또는 뭐 중간에 고시 준비도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안 했다 포기했다? 그럼 상당한 압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압박을 넘을 정도의 강력한 강점,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뭐 노무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다면 사실상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실제로 인사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스펙을 이렇게 쭉 보면은 최소한 뭐 서강대 이상이라든지 대부분 뭐 고대 또는 뭐 서울대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스펙이 높다. 그러니까 괜한 여러분들 그 바람을 저는 좀 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는 학교, 그야말로 그럼 이제 학교를 좀 보겠네요. 학교 안 본다고는 계속 그들은 얘기하는데 좀 데이터를 그럼 공개를 해주시든가. 인사팀 직원이 우리가 뭐 100명 정도가 있는데 뭐 지방대 분들이 뭐 한 80%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오픈을 해주실 리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믿기가 어렵고 제가 있었잖아요. 포스코에서 채용팀에 그 인사 부서 내에 60분 정도가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어땠어요 비율이? 그때 절반 정도가 스카이였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 채용팀이 5명이었거든요. 팀장님, 나, 과장님, 차장님, 위에 대리님. 팀장님 빼고 다 스카이였어요. 팀장님만 동국대. 네. 이분 지금 광양에서 상무님하고 계신데 그분 진짜 열심히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던 거지. 난분이네 난분. 그때 그러니까 팀장님이 65년생이신데 네. 그 당시에 입사하셨을 때야 뭐 학교나 이런 걸 안 봤지만 제 지금은? 위에 뭐 대리님이나 과장님들은 뭐 연세대 경영, 뭐 고대, 그다음 미시간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해외대도 스펙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간혹 외대, 그게 간혹에 이제 간혹 외대. 간혹에 뽑혔네요. 그렇지. 간혹 외대 안에 저도 들어가서 입사를 한 거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사 쪽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리고 HRD 같은 경우에는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육은. 교육 관련된 석사학위 대학원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엄청 몰리겠네요. 엄청 엄청 몰리고 몰린데 양질의 사람을 적게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뽑는 입장에서 정말 많이 핏털이고 많이 지원했는데 뽑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불가피하게 까탈스럽게 보겠네요. 매스를 댈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필터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IT 전략과 IT 시스템 직무도 전공이 무관인데 보니까 컴퓨터 공학이나 그러니까 상경대를 우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개만 그러면 써라 이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컴퓨터 공학과를 뽑겠다는 거예요. 상경대도 우대한대. 여기 산업공학과인데 아니 상경 계열 그러니까 상경 계열 안에서도 뭐 MIS라고 해서 MIS 경영정보 쪽이라든지 이런 통용, 시스템. 통계, 응용 맞아요. 이런 회계 분석 그 수치화된 툴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약간 컴공과 연관 여기 가서 뭐 할 거야 솔직히 현대자동차 가서 그냥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쪽 가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게 그게 훨씬 낫죠. 조언해주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에 저는 혹하지 마. 이 사람들 채용하는 입장에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야 뭐 한두 명 뽑더라도 우대하는 사람들 뽑고 싶으니까. 근데 이 방송이 채용팀을 위한 방송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방송이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어. 나는 근데 오늘 개인적으로 좀 느낀 게 현대차 싫어하는 거 아니죠? 현대차 뭔가 되게 좀
까칠하네 오늘. 좋아할 되게. 이유는 없지만 너무 좀 거품이 많아요 지금. 현대자동차도 한번 손 현대백화점 대야 돼. 되게 정색하듯이 오늘 네. 약간 정색 모드인데요? 아니 갈수록 좀 너무 실망해요. 그래? 예, 지금 뽑고 이런 거 보고 너무 구직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저희 도 많고. 취업 준비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좀 힘들게 한다. 그 면에서 이제 좀 실망스럽다. 그거를 아마 현대자동차 담당자분들은 뭐 의도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니겠죠. 거의 근데 그들이 절대 모를 리가 없거든요. 현대자동차가 구직 시장 안에서 인기가 많다는 걸. 그럼 좀 더 냉정하게. 물론 칭찬할 부분도 있어요. 지난 그 채용 설명회 때는 공개해준 것들이 있어요. 일부분. 2016년 하반기 때 입사한 사람 학점이 2.6도 있더라. 그리고 자소서 요렇게 써야 된다. 그다음 뭐 지방대 비율이 뭐 한 13%뭐 이런 거 있는데 조금 더 저는 디테일하게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그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연락 주세요. 장무정 차장님이나 이런 분들.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관심이 있으니까 또 정색을 하는 거예요. 관심 네. 없으면 뭐 정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자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끝으로 현대차 2017 하반기 공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민혁 쌤의 신의 한 수. 뭐 그게 썩 좋게 얘기할 것은 않은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기아자동차를 쓰십시오. 다음 주가 기아차 되면서. 네, 그러니까요. 현대자동차에만 여러분 달라요? 기아차랑 아 완전히 달라요. 기아차와는 또 우리 같은 완전히 지분으로 다르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블루 오션이거든요. 기아자동차 쪽도 여러분 왜냐하면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다이모스, 현대제철 뭐 다 돼도 H맨 시험은 하나밖에 못 보니까 아마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좀 나는 다양하게. 현대나 기아를 같이 저도 같이 똑같은 뽑는 줄 알았어요. 가치를 보지 아니죠. 않는다. 전혀 서로 달라요. 네, 다르다. 채용 전형도 다르고 자소서 항목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다음 주에 기아차 한번 짚어볼 거니까요. 그때 네.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네, 자 오늘 예.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같이 가기로 했잖아. 너 왜 혼자 가는 건데? 어?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우와 잘 탄다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려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김한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고요. 네, 그리고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월요일을 활기차게 열어주시는 분이죠. 김건호 주무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전라도 광주엔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에 위치하고 있는 KCC 창호 대리점 및 창호 토탈 전문기업인 유한회사 정유산업 사업장입니다. 채용 분야는 알루미늄, 플라스틱, PVC 창호 제작 및 가공 업무를 담당할 4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이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청년층 구직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청년 구직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 채용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식회사 Y마트 물류, 상한H 노인복지센터 업체가 참여하여 매장 정리원, 계산 수납원, 요양보사 등 총 20여 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150만 원부터 지급되며 행사는 8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 상설 채용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만남의 날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셔서 면접 복장으로 행사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직종에서 20명이나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저희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 발굴한 주식회사 네오정보 시스템입니다. 네오정보 시스템은 운전면허 채점하는 시스템을 제조하고 아파트 세대 통신 분배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요. 해외 기술 영업 직원 신입 한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SI 신사업 아이템 발굴 업무 지원 및 프로젝트 관련 영문 번역 업무, 번역 지원을 담당합니다. 우대 조건은요. 컴퓨터 활용 능숙자, 영어를 잘하시는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고요. 급여는 연봉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일단 채용 조건은 10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요.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25일까지고요.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에 전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마찬가지로 저희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 발굴한 AN텔레콤 주식회사입니다. AN텔레콤 주식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총무 및 인사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총무 업무 및 인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경력이 2년 이상 되신 분으로 엑셀 사용이 능숙한 청년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대사항으로는 군 전역한 간부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기숙사가 제공되고 있고요.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AN텔레콤 주식회사는 복리 요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장기 근속자 포상, 우수사원 포상, 그다음에 인센티브제, 사내 동호회 운영, 직원 대출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간은 8월 31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채용기업 모두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꼼꼼하게 구인 발굴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도와 전라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2부의 도우미 써니 유엔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써니. 예, 반갑습니다. 네. 주말 어떻게 반갑습니다. 보냈습니까? 주말에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생신이셔서 네. 천안에 잔치하러 갔다 왔습니다. 가서 또 뭐 어떤 시 한 선도 읽고 온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그냥 문학소녀셔갖고 예. 아니요, 그냥 예. 맛있는 거 먹고 그랬군요. 축하드리고 왔습니다. 좋은 시간 보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써니가 네, 생일이에요. 맞아요.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물은 없고요. 예. 생일인데 오늘 뭐 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그쵸. 눈이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네. 마치 그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마냥. 아, 슈렉이라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또 감사의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루를 맞습니다. 보낼 제가 태어난 게 예정이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요. 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좀 취업인 뉴스 시작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취업인 뉴스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네, 현대자동차가 8월 31일에 하반기 공채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이어서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공채 시작을 앞두고 한 번쯤 참석해보면 좋을 만한 현대자동차 자폐어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아까 저기 민혁쌤께서도 잠깐 짚어주셨었는데 네.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 참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폐어 행사 어디서 어떻게 열리고 참가할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네, 현대차 자폐어 행사는 8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네, 그죠? 네, 자폐어의 주제도 있는데요. 네. 다들 아실 만한 What makes you move? 당신과 함께 세상을 움직이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What makes you move? 이제는 정말 현대자동차의 상징과도 다소서 같은 1번 질문이었던. 그렇죠 그래요. 말인데요. 그렇다면 자폐어에 가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네, 이번 자폐어에서는 참가자들이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색 채용 프로그램인 더 H를 더욱 확대하고 더 H 캐스팅 센터를 운영한다는 건데요. 더 H 캐스팅 센터는 경력이나 스펙보다는 잠재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직접 찾아 나서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더 H 캐스팅 센터가 이색 채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직접 찾아 나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네, 먼저 더 H 캐스팅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요. 8월 10일 낮 12시부터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어진 주제에 맞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고요. 사전 네.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차는 이 중 일부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폐어 현장의 더 H 캐스팅 센터에서 심층 면담을 통해서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미 신청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최종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네, 더 H 캐스팅을 통해 선발된 인재들에 대해서는요, 2개월간 장기 관찰을 통해서 직무 적합도와 인성, 또 잠재 능력 등을 평가해서 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미리 준비하고 지원한 분들한테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기회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리 준비 못한 분들은 소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기회는 없습니까? 다행히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자폐어 행사로 자기 PR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자기 PR 역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현장 접수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장점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로 우수자들을 선정해 향후 하반기 신입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도전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프닝 때 항상 늘 말씀드렸지만 공채가 뜨기 전에 하면 늦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셨던 분들이 더 좋은 기회를 잡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또 서류 면제 혜택을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폐어 행사에 참가하면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나요? 네, 현대자동차의 인재채용팀 직원들과 현직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요. 채용 팁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직무 토크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 밖에 현대차 직원들의 일과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테마 특강, H스토리 등이 준비돼 있어서 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요. 특히 테마 특강은 현장 생중계를 통해서 현대자동차 채용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자폐어 행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현대자동차 공채 합격 비법은 저희가
잡정보센터에서만 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반기 공시에 저희 잡정보센터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다는 중간 이 짧은 광고를 또 드리면서 자기 PR을 하면서 저희가 네. 또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현대자동차 외에도 또 다양한 기업들이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면서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채용 시장은 예년보다 채용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지난 10일 발표한 조사에서 보면요. 기업 5곳 중 3곳의 기업이 62.5%가 하반기 신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우수 인재를 찾기 위해서 채용 박람회를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2017 하반기 대규모 채용 박람회 일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보니까 그게 어떤 기업들이, 그러니까 현대차 이외에도 어떤 기업들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이 채용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은행권이 문을 엽니다. 국민, 신한 등 시중은행 5곳은 8월 21일, 오늘 제 생일이죠. 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중앙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은행권 잡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참가 은행으로는 국민, 신한, 우리, KB, 하나, 농협은행 담당자들이 나와서 이 취업 팁을 알려줄 거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서둘러서 오후에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잡 콘서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은행권 잡 콘서트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모의 면접과 각 은행 신입사원의 입사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또 면접 복장 코디법과 실습 강연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참가 신청은 페이스북에서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행사가 2시부터 열린다고 했죠? 네. 보니까 이게 근데 참석 못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페이스북 통해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또 어떤 채용 박람회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8월 23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하반기 기업들의 채용 동향 소개와 함께 포스코와 CJ E&M, 아모레퍼시픽의 채용 설명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4일 목요일에는 세종대학교에서 CJ, 아모레퍼시픽 인사 담당자가 참석하는 취업 박람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그리고 또 취준생들에게 인기 있는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고요. 또 9월부터는 또 다른 채용 설명회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요? 좀 네. 짚어주시죠. 네, 알려드릴 내용이 참 많습니다. 네. 9월에는 캠퍼스 채용 박람회가 잇따라서 열릴 예정입니다. 9월 5일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이 2, 3일 일정으로 교내 채용 박람회를 열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채용을 앞둔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100여 곳의 인사 담당자가 학교를 직접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한자리에서 다양한 채용의 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성균관대는 6일, 포스텍은 11일부터 채용 박람회를 교내에서 연다고 합니다. 그래요. 학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취업 준비생들한테 채용 정보를 전해준다고 하니까 9월에 또 가을 축제 있어가지고 네. 축제만 참석하셔도 부어라 마셔라 하지 마시고 또 채용 박람회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9월 스케줄 짚어드리자면 네. 9월 5일에는 어디가 좀 예정돼 있죠? 예. 9월 5일에는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이 2일에서 3일 일정으로 교내 채용 박람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채용을 앞둔 대기업과 중견, 또 중소기업 100여 곳의 인사 담당자가 학교를 찾아서 또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네. 참여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예. 한자리에 정말 다양한 기업의 채용 팁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는 6일이고요. 또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는 11일부터 교내 채용 박람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요. 많은 참여를 좀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인 캐스터, 그 외에 또 어떤 채용 박람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네, 물류에 관심이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이라면 2017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9월 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요.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한진, 롯데로지스틱스 등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코레일,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공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물류 청년 채용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7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입니다. 9월 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CJ 대한통운도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한진, 롯데 로지스틱스 등 민간 기업 외에도 코레일과 또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공기업도 참여하는 물류 청년 채용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끝으로 다시 한번 시간 좀 남아서 아까 저기 8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 캐스터가 8월 채용 설명회 일정 23일과 24일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예. 네,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요. 8월 23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하반기 기업들의 채용 동향 소개와 이 포스코, CJ E&M, 아모레퍼시픽의 채용 설명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24일 목요일에는 세종대학교에서 CJ, 아모레퍼시픽 인사 담당자가 참석하는 취업 박람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채용 박람회만 열심히 다녀도 정말 8월이 갈 때 많이 금방 있어요. 지나갈 것 같고 그래요. 또 9월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하반기 채용 박람회 소식 알아봤는데요.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합격 지원 전략과 그리고 합격 비법을 매일매일 또 신속하게 속보를 따끈따끈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엔 캐스터 생일이신데 축하드려요.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저기 뭐 좋은 데 가신다고 했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한 시간 아주 알차게 보낸 것 같은데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